자, 오늘 이제 구단 분석 세 번째 팀 한화편입니다. 한화의 글쎄는요, 24시즌에 최원호 감독님이 풀시즌을 처음서부터 치르는 그 시즌이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시즌 중간에 해임이 또 되신 거예요. 과연 최원호 감독님의 한화가 사고를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저건 좋은 의미의 사고였죠. 안치홍 선수를 영입했죠. 총액 72억에 4+2년, 개런티가 72억, 옵션 8억, 그리고 장민재 선수가 총액 8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이상규 선수를 2차 드래프트로 영입을 했죠. 배민서 선수 영입했죠. 그리고 말 많았던 우리 김강민 선수까지 2차 드래프트로 7억을 들여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무에 입단했던 박정현, 윤산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올해 벌써 전역을 하고, 그리고 벌써 이게 작년입니다. 황준서, 그리고 조동욱까지 이 두 명의 좌완. 그 다음에 페라자가 들어왔습니다. 24시즌을 앞두고는 4번, 5번 선발의 완성도가 무지하게 중요할 거다. 왜? 문동주가 3번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페냐하고 산체스가 둘이 합쳐서 26승 정도로 할 수 있겠느냐. 참고로 이 자료는 류현진 선수가 들어오기 결정되기 전에 만들어놨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고요. 예년 같으면 김민우가 올 때까지 과연 4번, 5번에 누가 들어갈 거야? 그 가능성 있는 후보군들이 굉장히 척박하고 마른 땅 같았는데 2024 시즌 앞두고는 오히려 너무 넘쳐나갖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후보가 이태양 선수였고요. 그리고 장민재 선수도 얼마든지 그런 전천후가 가능하고, 거기에 역시 김기중은 선발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루키 황준서, 그리고 남지민. 자, 이제 24시즌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원호 감독님의 본격적인 첫 시즌이 24시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 최원호 감독님이 경질이 되고 김경문 감독님이 선임이 됩니다. 외국인 투수 페냐하고 산체스가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바리아하고 와이스로. 근데 오히려 단기 계약으로 영입한 와이스가 재계약에 성공했죠. 페라자는 뭐 끝까지 갔습니다만 3% 부족했다. 시즌 전체 성적 66승 2무 76패 4할육푼 5리 8위. LG랑 8승 8패, KT랑 10승 6패, SSG랑 10승 6패, 두산이랑 10승 6패. 한화가 수도권 4팀을 작사를 내놨어요. 키움 빼고. 월간 성적 및 이슈. 3월 개막하고 나서 4월 달까지 4할 1푼 9리 13승 18패. 개막전 LG전 극강인 류현진 등판. 그러나 패배. 3월 26일 28일 수입. 29일 30일 수입. 3월 말일 루키 황준서 데뷔전 첫 선발승. 32년 만에 개막 후 8경기 만에 7승. 1992년 만에. 그리고 15년 만에 개막 후 7경기 이상 치렀는데 1위. 난리가 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한다. 최강하나. 근데 4월 달에 키움전 수입. 기아한테 수입해. 13일 날 김민우가 1회 띡 던지다가 그리고 본인 자진강판. 그러면서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김민우 선수 토미존 서저리 결정 나고, 3월달 개막하고 나서는 페이스가 완전 좋았는데 3월달 경기는 7승 1패를 했는데 4월달에 6승 17패를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4월달에 막대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최은성, 안치홍, 노시환, 이 3명의 중심 타자들이 너무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4월 끝나고 났는데 마이너스 5가 되죠. 그 다음에 5월 초반까지 계속 팀이 작살이 나니까 최원호 감독님에 대한 여론이 정말 최악이었죠. 5월 12일 날 조동욱 선수도 데뷔 승리 투수가 됩니다. 선발로. 5월 21일 날 문동주가 1군에 복귀하죠. 그런데 23일 날 LG한테 지면서 결국 꼴찌가 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박찬혁 대표이사 최원호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고요. 페냐까지 웨이보 공시 진행이 한꺼번에 쫙 됩니다. 그런데 5월 28일서부터 30일까지 정경배 감독 대행 체제로 갔는데 이걸 수입을 해버려요. 그리고 5월 막판에 5연승을 탑니다. 그래도 11승 1무 12패로 5월달을 대선방을 합니다. 그리고 6월달에도 5월에서 마이너스 1. 6월 2일 날 경기 딱 끝나고 나서 김경문 감독님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리즈 4일서부터 6일까지 KT전을 또 다 수입을 합니다. 6월 28일 날 한화가 5위랑 3경기 차까지 좁혀요. 7월달 8승 11패. 7월 1일 날 양상문 투코 오피셜 납니다. 그때 외국인 선수 2명을 다 교체했잖아요. 이때 조동욱, 황준서 계속 기용합니다.
그리고 불펜은 김범수, 박상원 부진으로 주연상이 쭉 악셀 밟는. 근데 이때 튀어 올라왔던 선수가 누구냐? 이민우 선수. 그리고 최은성, 안치홍은 계속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올스타전 때 노시안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한화가 7월 말에 연승을 타더니 8월 1일까지 6연승을 질주합니다. 그러면서 크레이지 7월 후반을 보냅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매진을 시키면서 삼성이 보유했던 단일 리그 최다 매진 신기록을 경신을 합니다. 8월 18일 SS전 승리로 시즌 문학 경기 8경기 전승. 그리고 8월 23일서부터 25일까지 두산전을 수입하는데 이 두산전 수입이 7,020일 만에. 그러면서 8월 달이 14승 10패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9월 달이 아쉽게 다시 마이너스 4가 되죠. 9월 6일 날 LG전 승리로 6년 만에 시즌 60승을 달성한 거예요. 9월 13일 날 복귀한 유현진은 또 10승을 달성하고요. 8위로 최종 순위를 마감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23시즌 부진했던 4, 5번 선발 완성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수선했던 시즌이었는데 루키들의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봤다. 문동주의 풀타임 2년차 15승 부진했다. 그리고 부상이 아쉬웠다. 페냐고 산체스가 26승 가능해? 페냐고 산체스는 시즌 도중에 계약 해지가 돼버렸다. 먼저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선발 등판했는지 자 보시면 유현진이 28경기로 최다 등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와이즈가 16경기, 문동주가 21경기, 바리아가 19경기, 산체스가 11경기, 황준서 루키 11경기, 김기중 11경기, 루키 조동욱 8경기. 류현진이 와버리면서 류현진 선수는 전혀 문제 없이 한 자리를 딱 메이드를 시켜주니까 어지러웠던 4번, 5번이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룸이 생긴 거죠. 문동주, 김민우의 부상, 부진이 루키들을 과감하게 기용할 수 있었고 그게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4번, 5번 선발 완성도는 분명히 실패했어. 하지만 과정 그리고 뜻은 분명히 다른 시즌하고 달랐습니다. 이태양 선수가 23시즌까지만 해도 선발에서 대체순위 1순위고 이 친구가 만약에 선발을 돌지 못하면 한화는 정말로 선발진 구성이 어려운 시즌이었어요. 근데 24시즌에 이태양 선수가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이 됐는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발도 그랬고 불펜도 그랬고 티가 안 났습니다. 김기중. 제가 이 친구 슬라이더 각도가 상당히 예리해졌다고 칭찬한 이후에 선발 등판을 예상해드렸는데 23시즌 6번 등판하더니 24시즌에는 11경기를 등판했습니다. 특별하게 임팩트가 많고 어마어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발로 불펜으로 본인 몫은 저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준서 선수는 성적보다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황준서 선수의 작년 시즌 레파토리입니다. 가장 빨랐던 공이 44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황준서 선수는 구종이 딱 3개예요. 포심, 까부, 포크볼, 스프릿 계열이죠. 좌투수가 좌타자를 상대하는데 포심과 슬라이더만 괜찮아도 프로에서 오랫동안 불펜 투수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2개만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어도. 근데 우리 황준서 선수는 지금 슬라이더도 없잖아요. 그럼 거의 투피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슬라이더를 완전히 갈고 닦아갖고 제대로 던지던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구속을 더 올리든가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동욱 선수도 이 친구도 보면 39.7이에요. 이 안은 이제 슬라이드하고 체인지업이 있으니까 선발로 뛸 수 있어요. 근데 조동욱 선수도 그렇고 황준서 선수도 그렇고 하나 구단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특별한 모습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24시즌 프리뷰에서 오히려 외국인 투수 2명이 저는 더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팀의 에이스 1, 2는요. 이닝만 잘 먹어갖고 되면 안 돼요. 이닝 소화 능력은 기본, 거기에 퀄리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페냐가 재계약할 때 조금 애매한데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결국은 좀 안 좋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놀랬던 건 페냐보다 이 친구였어요. 저는 산체스는 당연히 재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산체스가 초반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땐 한없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너무 불안하고 안 좋아. 그럼 벌써 에이스 1, 2펀치로는 끝이에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바리아를 좀 볼게요. 이 친구도 산체스처럼 좋을 때는 그 누가 나와도 못 쳐. 근데 안 좋을 때는 일단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이 친구는 포심, 까부, 슬라이더 체인지업인데 좋죠. 그림 좋죠. 포심 47.8, 까부 23.2, 슬라이더 24.7,
근데 이 정도의 볼의 위력이면 사실은 체인지업이나 포크볼 계열, 스프릿 계열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일단 하나는 25시즌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스플릿 계열이 없지만 이 친구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건 그 커브의 각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먹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문동주를 보겠습니다. 일단 매력이 철철 넘쳐요. 평속이 보라돌이야. 150이야 150 평속이. 포심, 까부, 슬라이더, 체인지업. 자, 3월 28일 선발 5이닝, 4월 4일 선발 5이닝, 4월 10일 선발 3.1이닝, 4월 16일 선발. 어라? 얘 봐라. 시즌 초에 5이닝 이상 던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4승 1패로 확 살아납니다. 아마 후반부에 저 친구가 포크볼을 던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무튼 문동주는 아프면 안 돼요. 다음 유현진. 근데 유현진은 진짜 대박입니다. 자, 보세요. 이 친구가 평균이 143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같은 팀의 조동욱, 황준서 140 안 됐죠. 근데 우리 조동욱 선수하고 황준서 선수 지금 벽돌 씹어먹고 밥 더 달라고 그래야 될 나이죠. 유현진은 벽돌 씹어먹으면 병원 중환자실에 가야 될 나이죠. 근데 보세요. 이만큼 유현진은 공을 던지는 그런 하드웨어서부터 메커니즘까지 아직도 경쟁력이 KBO에서는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또한 복귀 이후에 10승을 바로 거두면서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했다. 근데 유현진 선수가 이게 있어요. WAR은 한화에서 1위를 했습니다. 4.44로 158.1이닝.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8경기에 158.1이닝이면 류현진 선수에게 바라는 모습은 이닝은 아닙니다. 평자는 좋아. 평자는 역시 유현진이야. 근데 WHIP도 생각보다 높아요. 하지만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선수들의 테스트를 유의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류현진이 이 정도면 잘한 거다. 24시즌의 선발은 다양해지고 좋아진 건 맞지만 그들이 24시즌에 퍼포먼스로 완성을 만들어낸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과 기대는 다른 어떤 시즌보다 더 가질 수 있었다. 구독 안 해? 그 다음에 불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상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시즌 한화 내부적으로 가장 업그레이드된 파트는 어디였다? 불펜이었다. 한화 이글스는 24시즌에 더욱 강해질 것이다. 김범수를 받쳐줄 수 있는 수준급 자완 옵션 하나만 발굴이 되면 여기는 완성형 불펜이 될 것 같다. 롱맨들의 퀄리티도 업그레이드가 예상된다. 그리고 김서현이 성장을 해서 주연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퍼포먼스로 이어지면 하나 불펜은 리그 최강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자신있게 24시즌 하나 불펜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박상원의 존재입니다. 24시즌 하나는 박상원 클로저로 박아놓고 주연상, 김서현, 그리고 좌완 김범수 뭐 이런 선수들이 쭉쭉쭉쭉 가지를 치면 한화가 리그에서 불펜은 거의 뭐 탑급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24시즌 박상원은 25세이브 정도는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필승조 프라이머리 세럼맨의 에이스는 주연상이다. 그러니 주연상의 파트너만 하나 똘똘한 친구만 나오면 될 것이다. 24시즌 하나 불펜의 키포인트는 김서현이 어느 정도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완전 달라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한승주가 무지하게 매력적입니다. 롱맨도 롱맨이지만 이 친구 맘만 먹으면 프라이머리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다. 24시즌 주연상과 함께 오른손 옵션으로 꽤 많은 출장을 기대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 24시즌 끝나고 이적했죠. 자, 그 다음에 24시즌에 좌완 불펜도 매력적이 될 것 같다. 현재 리그 최강 좌완은 김범수 같다. 23시즌에 무려 76경기에 등판했으니까 이게 절반 더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김기중이 선발에서 탈락한다면 당연히 불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 한화가 구성이 참 좋은데 불펜에 마땅한 옆구리가 없다. 그래서 불펜 파트 정리하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시즌 리그에서 불펜은 상위권으로 확실하게 도약할 거다. 좌우 밸런스가 상당히 구성이 좋다. 단 주연상과 김범수에 대해서는 관리가 정말 필수다. 김서현 성장까지 메이드가 된다면 진짜 무시무시한 불펜이 될 거다. 희망적인 기대가 몰라보게 높아진 한화 불펜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즌 하나 불펜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23시즌 발전에 이어서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김서현의 성장 여부가 키맨이고 키포인트다. 시즌 전체 풀로 보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몸과 뒤로 가면 갈수록 잠재력과 포텐이 막 이게 빵 하고 터지기 일보 직전에 어떤 그 화산이 분출하기 그 직전에 막 그 모양으로 시즌이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범수를 제외한 자완 불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계속 아쉬웠습니다. 박상원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 불펜에서는 가장 절대적이고 이 친구가 클로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박상원 선수는 지난 2018년, 19년, 20년, 3년 연속 60경기 이상을 등판했고요. 그리고 나서 군 문제 해결하고 다시 23시즌에 한화의 클로저로 정착이 되는 모양새를 가졌고, 그리고 박상원 선수가 당연히 24시즌에 클로저로서 더욱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작년에 한화는 분명히 클로저 시작은 박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상원 선수가 클로저에서 물러났죠. 이게 박상원 선수의 날짜별 등판 기록입니다. 이때는 보시면 세이브가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어라? 그 아래에 홀드가 기록이 되네.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보면 블론 세이브가 있네. 블론 홀드가 있네. 박상원 선수는요, 결국 시즌 초반에 조금 기대보다 못 미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주연상으로 마무리가 교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아쉬워 죽겠는 게 박상원 선수하고 주연상 선수하고 솔직히 구속 9위로 보면 전 지금 이 순간에도 박상원 마무리가 전 맞다고 봅니다. 근데 박상원 선수가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클로저가 기복이 심하면 이건 첫 번째 조건에서 아웃입니다. 주연상 선수를 보면 3월달 초반에 개막하고 나서는 홀드 필승조로 계속 나오다가 5월달서부터 갑자기 세이브로, 그러니까 그냥 시즌 초반에 바로 바뀐 거예요. 보면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수로 전환하고 나서 첫 시즌에 43경기에 평자 3.58에 50이닝, 그 다음 시즌에 조금 힘들다고 봤더니 23시즌에 완전 버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버닝이 24시즌에는 완전히 잠재력 마그마 폭발했죠. 무려 23세이브. 우리나라에서 진짜 보기 드문 평자 2점대. 24시즌 프리뷰에서 필승조 주연상의 파트너와 절실하다고 했는데 결국 주연상은 가장 외로운 클로저로 보직 변경했고 팀 내 투수 WAR 2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하나 팬 여러분들은 아마 이 친구 때문에 행복하셨을 겁니다. 김규현. 이 친구 기록을 보면 평자가 7점대예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높게 평가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58경기에 나왔다는 거. 저는 불펜 투수 경쟁력은 경기 출장 수가 그 팀에서 그 선수를 평가하는 잣대 중에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도 24시즌에 하나 불펜에서 한 페이지를 분명히 장식한 친구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승혁입니다. 이 친구가 역시 놀라운 건 70경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24시즌 하나 불펜 옵션 중에 한승혁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승혁 선수의 24시즌을 너무 리스펙하고 하나 불펜에 분명히 큰 공헌을 했다고 여러분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명의 우등생, 기아에서 이적한 이민우. 한승혁이 70경기, 이 친구 64경기, 평자 3.76, 이닝 55이닝, 2승 1패, 1세이브 10홀드. 진짜 미쳤다예요. 전반기에 이 친구가 옵스가 7할 때고요. 평자가 2점대입니다. 근데 후반기에는 확 올라갑니다. 피안타율도 전반기 2할 6푼대에서 3할대로 확 올라가고, 전반기에 박상원 선수가 부진한 거를 이민우가 덮어주고, 박상원 선수는 후반기가 보시는 대로 좋았습니다. 피안타율이 3할 2푼 7리에서 전반기, 후반기 1할 5푼 8리로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김서현의 갈팡질팡. 이 친구도 후반기에 버닝을 합니다. 야, 후반기에 30이닝 던졌는데 무슨 버닝이래. 그럼 전반기에 8이닝 던졌는데 버닝 아니냐? 저 정도면 3배가 넘는데. 이씨. 저 친구 딴에는 버닝이지. 이씨. 김서현 선수는요, 몸쪽 짚고 꽉 차게, 필요 없어. 바깥쪽 짚고 꽉 차게, 그냥 ABS가 원하는 대충 그쪽에다가 짚고 꽂은 다음에 슬라이더로 휙 하면 그냥 휘리릭! 그러면 끝납니다. 가운데만 맘먹고 던질 줄 알면 그냥 클로저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24시즌 김서현은 갈팡질팡이었다. 장시환은 어땠습니까? 30경기 나왔습니다. 3년 전 64경기. 없으면 안 되는 옵션이었는데 이제 장시환 선수는 그냥 롱맨이에요. 참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사실 프로야구에서 2년은요 내부에서 인큐베이팅을 해갖고 전력을 갖다가 상승시키기에는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투수 쪽에선. 그러고 보면 한화가 진짜 2년 상간에 천지 개벽 수준으로 투수가 바뀌었어요. 뎁스가. 부활 조짐 이상규. 사실 이상규 선수가 부활 조짐을 보였다고 하기에는 모수가 너무 적어요.
더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이상규 선수도 포기를 하면 안 되냐면 야두 보면 평속이 투심 43에 포심 44에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다 던집니다. 얘도 스트라이크만 던지면 LG에서 한때 마무리 대항까지 했었잖아요. 저는 이 친구 다른 거 모르겠고 기억나실 거예요. 8월 24일 날 두산전 승리 투수 이후에 인터뷰할 때 눈물 펑펑 흘렸잖아요. 아, 제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짠하든지 저도 찡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장민재 선수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선발 빵꾸 났는데 선발 좀 나가. 경기 7점 차로 뒤지고 있는데 야, 한 2이닝 던져야 되는데 나가. 네. 슈퍼스타가 아니고 정말 묵묵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직 그리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된다. 설사 이런 선수들이 땜빵 선발로 나오던 롱맨으로 나와서 좀 줘 터지더라도 그래 저런 친구들이 해주지 않으면 이런 경기는 기존 주전 선수들이 다 뛰어야 된다? 그럼 안 되지. 저런 선수들은 오히려 으쌰으쌰 해줘야죠. 그리고 남지민, 장지수, 윤대경 이런 선수들은 아직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꽤 중용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중용이 안 됐습니다. 김범수. 결국 김범수는 탈이 났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2년 동안 절반 이상을 던졌어요. 시즌에. 그러면 그게 몸이 정상이겠습니까? 이건 정상이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하나 불펜이 과연 스태티지 기준으로 몇 위를 했을까요? 3위입니다. 소화 이닝이 599.2이닝입니다. 자, 그러면 투수 전체를 한번 봅시다. 선발이 조금 힘들어서 투수 전체는 7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선발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너무 부진했고 문동주, 김서현 가능성을 보여줬고 한승혁, 이민우 중고참 선수들이 발전된 게 긍정적이었다. 특히 클로저가 이제 주연상 체제로 바뀌면서 안정화된 게 제일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국내 선발진이 24시즌에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선발도 상당히 강한 전력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게 된 그런 시즌이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24시즌 한화의 선발진은 희망이 보이는 모습이었으나 외국인 선수들이 실패하면서 결론은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황준서, 조동욱 이 연건들에게 무려 페넌트레이스에서 22경기를 로테이션을 돌게끔 하는 경험치를 매길 수 있었고 문동주 선수가 우리가 원했던 팀에서 원하고 제가 원하고 하나 팬 여러분들이 원했던 10승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으나 분명한 건 문동주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문동주는 아직 본격적인 본인의 실력이 터진 시즌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는 선발진은 분명히 결과는 안 좋았으나 희망을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즌이었다. 불펜은 미래와 현재를 다 잡았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불안했던 박상원 선수를 시즌 초반에 주저없이 미련 없이 주연상 체제로 바꾼 거. 그리고 박상원 선수도 후반기에 정말 프라이머리로서 엄청난 모습을 폭발력을 보여줬고 이제 불펜에서는 김서현 선수가 가능성만 약 올리다가 끝났는데 요것만 이제 풀어내면 리그 최고의 불펜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불펜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은 그런 시즌이었다. 그래서 24시즌 한화는요. 투수 쪽에서는 이 파릇파릇거린 희망 이게 진짜 24시즌의 저는 키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화편 투수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고요. 내일 야수편 정리하고 한화의 24시즌 정리하겠습니다. 캐스터한TV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관심,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